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 먼저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자는 항상 옳습니다.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올라오는 경매 정보, 유튜브 뒷이야기, 또 부동산 정보도 함께 해보시다 보면 꽤나 쏠쏠한 정보가 될 거예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매 낙찰에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것은 그냥 순간이에요. 그때뿐이지 현실로 돌아오면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씩 처리해야 하는 일이 진짜 숙제처럼 밀려 있어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역으로 민사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든 처음은 두려운 법이니까 저에게 소송 관련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저도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우선 처음 소송을 하려고 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죠. 변호사를 사야 하나요? 이 질문은 초보자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합니다. 소송 자체가 조금 뭐라고 말할까, 귀찮으신 분들도 이 질문을 꽤나 많이 하세요. 변호사를 사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송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니까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몰라도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혹은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는 것은 저는 비추입니다. 또 이 질문과 함께 상대방이 변호사를 샀는데 그럼 저도 변호사를 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변호사를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와 피고가 결정해야 될 문제고 본인의 마음이 따르시는 대로 그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누가 옆에서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처럼 누구를 징역 살리고 또 벌금을 내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서로의 주장이 계속 팽팽하게 엇갈리다 보니까 누군가가 중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무엇을 확인해 달라는 확인소송, 무엇을 해라, 이행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자기소송, 부자기소송,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사소송의 가장 큰 목적은 서로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입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리를 다투기보다는 서로 간의 양보와 타협이 첫 번째예요.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산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질 것도 없고 특별히 나쁜 것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자신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낙찰 후 건물이나 묘지를 철거해 달라고 하는 철거소송, 땅의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지료 청구소송,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인도소송, 뭐 다양한 형태로 민사소송이 이루어지는데 솔직히 이런 소송은 결론이 누가 이기고 누구는 지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건물이나 묘지를 철거해 달라고 하는 소송을 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대방이 재판에 나가기 싫으니까 그냥 철거해 버렸어요. 그러면 소송을 계속 끌고 가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신의 땅에 타인의 건물이 침범되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사용료를 내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사용료를 줘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철거 소송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너무나 성급하게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소송을 하면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지만 큰 틀에서 과연 이 소송으로 내가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실익적인 계산이 먼저 돼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송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서 괜히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철거 소송을 냈다고 칩시다. 소송의 당사자인 건물 주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찾았다고 해도 과연 건물 주인이 자진해서 철거를 할까요? 이런 소송은요, 해봤자 백해무익한 소송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괘씸해서 저는 이 소송을 꼭 이길 겁니다, 이런 말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소송은요 그냥 소송이에요. 절차대로 하나씩 진행하시면 돼요. 굳이 감정을 섞어가면서 해야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못 돼요. 또 그렇게 하면 이익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뻔히 경계를 침범한 것을 상대방도 알고 나도 다 아는데, 상대방이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뻔뻔스럽게 한다고 칩시다. 이런 말에 발끈할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상대방은 상대방이 유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 뿐이고요. 우리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하나씩 제시하면 돼요. 우리도 우리가 유리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거기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의 판단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사가 이렇게 해주겠지, 판사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기본인데 이런 것을 아주 자주 있더라고요. 주장은 어떻게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판단은 판사의 영역이니까 판사가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긋하게 대응하십시오. 소송은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지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끔 보면 정말 몰라서 그렇겠죠. 재판장에게 법률적인 지식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정신 차리십시오. 그거야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판사는 뭐랄까, 민사 재판에서는요 그냥 왕이에요. 판사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괜히 잘 알지도 않는 법을 들먹이면서 판사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제까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라고 하면 조정을 하고, 양보를 하라고 하면 조금 양보를 하는 척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양보를 이끌어내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민사소송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써야지 소송 그 자체가 대단한 결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목적이 되게 되면 굉장히 큰 실망을 합니다. 저도 민사소송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개별적이고 세세한 것은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큰 틀에서 중심을 잡고 쭉 이끌고 나니까 언제나 생각한 만큼의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이익이 아닐까요? 민사소송에서 이기고 지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소송을 통해 어떤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먼저 개선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나아요. 가끔 보면 이기고 지는 것에 너무 목을 매는 사람도 있고요. 까랑까랑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서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고요. 소송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고 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소송을 왜 하는지, 이 소송으로 어떤 목적과 이익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소송과 별개로 상대방과 계속 협상을 끊임없이 벌여서 되도록이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개별 소송에 대한 질문은 언제든지 남겨두십시오. 제가 성심껏 답변을 달아놓겠습니다. 다만
소송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